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열기에 연말 랠리 기대에 이어 내년까지 미증시에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모처럼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냈지만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모멘텀 부재에 여전히 에너지는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섹터별로 빠른 순환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바이오주의 약진이 돋보였죠. 네, 제대열과 줄기세포, 면역항암제 등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정식 허가 기대감에 태고사이언스가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신장암 치료제 유효성 입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신라젠이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바이오시밀러 대표업체인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등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섹터별 빠른 순환매 속 연말 랠리 기대감이 커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입는 로봇, 웨어러블 로봇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웨어러블 로봇 입고 나도 아이언맨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6,200억 원에서 연평균 42.2%씩 성장을 해서 2030년이 되면 약 19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보피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 LG전자를 비롯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로봇주가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의 독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탄력이 좋은 모습이었죠. 네, 오늘은 모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탄력이 강했습니다. 17% 급등하면서 지루한 횡보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두산 로보틱스는 2% 상승으로 10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뉴로메카, SPG 등 주요 로봇주들이 일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밋밋한 시장, 새내기 상장주 전성시대입니다. 시장이 뚜렷한 주도 섹터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새내기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예상외 흥행 이후 신규 상장 종목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연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내기주가 상장 첫날 크게 주목을 받았죠. 네, 자외선 차단 원료 제조기업인 AS텍이 상장 첫날 150% 급등하며 코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는데요. 신규 상장주들의 돌풍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머티는 투자 경고 지정에도 상승세로 전환하며 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금요일 나란히 상장하며 주목받았던 그린리소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연일 돌풍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입성하고 있는 새내기주, 단기 랠리 후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 가지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로봇과 새내기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SPG, AS텍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웨어러블 입고 나도 아이언맨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예고를 하면서 로봇주 랠리의 견인차가 되어주고 있는데, 자, 웨어러블 로봇 시대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 규모와 성장성에 대해서 장시영 차장께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이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삼성전자가 1월에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CES 2024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처음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어떤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12억 4천만 달러, 대략 한 뭐 1조 6천억 정도인데 이게 2023년이면 연평균 42% 이상 성장을 하면서 14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한 20조 원 정도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이 이번에 선보일 그 웨어러블 로봇은 의료용 로봇인데 보행 보조 로봇입니다. 아직은 산업용이나 군사용보다는 의료용 쪽으로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LG도 이미 18년에 스투봇이라는 보행 개선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현재까지는 LG 콜로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웨어러블 로봇이랑 서비스 로봇을 좀 개발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협동 로봇, 뭐 이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물류 쪽 관련 로봇의 이 수요가 좀 많았고 그와 같이 로봇 시장이 좀 성장한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웨어러블 로봇까지 관심의 어떤 영역도가 좀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에 이제 AI 기술력까지 좀 더해지면서 서비스형 로봇의 진화도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AI 시장과 로봇 시장은 함께 커져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웨어러블 로봇 시대에서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하는 뭐 기술력 그리고 이제 분야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안전성과 이제 활동성을 주요하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감속기 종목인 뭐 SPG라든지 SBB테크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센서라는 부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기술 공동 개발을 한 드림텍이라는 기업을 주요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인 보행 보조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는 이 센서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의 운동 방향을 감지하고 또 얼마만큼의 힘을 부여할지 결정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드림텍이란 기업이 계속 이제 기술을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삼성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 인탑스도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 분야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주로 이제 삼성은 이제 재활 의료 파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고관절, 척추 그리고 무릎 부상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일단 시장의 기대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24년이 더 기대되는 로봇주입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올릴 종목은 지금 상장 후에 계속해서 뜨거운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감속기 가운데서 또 SPG 이렇게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고사인 들어왔는데 두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신고가 도장 깨기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오늘도 뭐 장중 최고가로 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2%대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국내 협동 로봇 MS 시장 1위고요. 글로벌 탑4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200대 규모 생산 능력을 좀 갖추고 있고 요거는 이제 향후에 한 3,000대 그도 더 시간이 지나면 3배 이상 외형 성장을 할 예정으로 좀 되어 있고요. 뭐 어쨌든 누적으로 21년 누적으로 국내에서 2,000대 이상 판매를 하면서 국내 MS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리하게는 이제 4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더 커질 거지만 지금 현재 로봇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두산 로보트가 솟는 거는 사실 무리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PB님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수급에서 보면은 특히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연기금이 대거 순매수를 하면서 이목을 끌었는데 이런 뭐 매수 배경이라던가 앞으로 연기금에 좀 연속성 있을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예, 최근 방금 말씀 주셨듯이 확실히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 많이 생기는 시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중 연기금이 매일 이 종목 두산 로보틱스를 사고 있거든요. 들어온 주된 이유는 역시 이 MSCI 편입, 즉 패시브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엔 뭐 특별히 의미를 담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시브란 표현을 썼으니까요. 뭐 이미 이 수급 이슈에서 못 담았다면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HPSP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MSCI 리뷰 들어갈 때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제 로봇 부품단에서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거든요.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품 하나하나 주목해서 시장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인탑스라든지 드림텍 여전히 뭐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이슈를 바라본다면은 계속 바라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올해 목표로 했던 판매 채널을 대부분 확보를 하면서 내년에 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큰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또 국외에서 글로벌적으로도 어떻게 좀 넓혀가고 있는지 성장 추이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앞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연간 캐파 자체는 한 3,000대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외주 포함했을 때 3,000대 정도 수준이고 향후에는 3배 이상 캐파를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올해 목표로 했던 103개 판매 채널은 확보를 했고 26년에는 219개 채널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년에 2,000대를 넘어섰고 현재까지는 한 4,000대가 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내의 점유율은 한 5% 정도 수준으로 4위인데 현재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7년 내에 글로벌 3위에 도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MS 1위하고 2위 업체가 유니버셜 로봇과 파넉인데 이 두 개의 회사의 MS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의 MS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국내 매출 비중이 40%, 해외 매출 비중이 60%, 해외에서 레퍼런스를 좀 빠르게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룹 전체적으로도 전 세계 뭐 한 40여 개국, 뭐 110개 지점, 뭐 1,500개 영역망을 좀 갖추고 있는데 다른 신생 업체들은 이런 기회조차가 없죠.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두산 로보틱스는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 판매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좀 더 다른 신생 업체들보다 쉽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뭐 1개월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다 뭐 수익권이실 텐데 어제 이제 그 윗꼬리에 잡으신 분들 빼고는 지금 다 지금 수익권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번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좀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도 계속 좀 홀딩을 하고 가봐야 할지 가격적인 전략 한번 PB님께 들어볼까요? 예, 대응 전략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략이 이제 패시브 수급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급 이슈는 줄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로봇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적, 성장세를 보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뭐 락인 물량이 풀리는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으로 손절선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라든지 아니면 뭐 2평 5일 선이라든지 정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상으로는 장기적으로 고는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 번 좀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정도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SPG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당연히 이제 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4.6%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서는 SPG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SPG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성, 그다음에 SH, SR 감속기 3대 로봇 감속기를 모두 양산하는 데 성공한 세계 유일한 업체 회사입니다. 로봇 감속기는 사실은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 시장이 좀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SH 감속기 부분 그리고 나부테스코의 SR 감속기 부분 요 두 개가 세계 로봇용 감속기 시장을 75%를 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SH 감속기 경우는 SPG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내재화가 된 상태이고요. 산업용 로봇인 SR 감속기도 SPG가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의 관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감속기는 로봇 산업에서 필수적인 좀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독점하던 제품들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로봇 시장이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커갈 수 있는 소부장 업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이제 로봇이 뜨거울 때 감속기가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SPG는 이제 로봇의 필수적인 감속기 부분의 강자입니다. 자, 그럼 웨어러블 시장 확대가 된다고 하면
포함한 감속기가 어느 정도나 좀 특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SPG가 갖고 있는 특화된 점은 어떤 거 있을까요, PD님? 예, 일단 뭐 그 감속기 그 자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국 기업 쪽이 감속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에 비해서 대략 7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 그 중국 감속기가 이제 중소, 중견 기업에겐 이미 많이 납품 중입니다. 따로 연락해서 이제 들으면은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술력이 낮은 로봇이라든지 뭐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이런 것이 주로 적용이 되지만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정밀 감속기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제품을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나 SPG라고 하는 기업은 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주문이 몰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어러블 시장 자체가 지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 SPG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네. 일단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면은 이 SPG 기업 내에서도 이미 2024년 본격 출시될 사족 보행 로봇과 뭐 웨어러블 쪽 감속기에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이제 실적에서도 이제 수혜를 조금씩 볼 수 있다. 이게 확인되면은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겠죠. 뭐 핵심적인 부품이기도 하고 기업의 뭐 성장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긴 하지만 이제 바로 실적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가격적으로는 계속 지금 홀딩을 해 가야 할지 손실권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시영 차장께서는 어떤 전략을 좀 짜주시겠어요? 차트 보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일봉상으로만 보게 되면 양쪽에 이제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형 모양을 보이면서 사실은 추세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200일선을 강하게 깨는 듯한 어떤 거래량도 없었고, 그리고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추세를 다시 돌려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좀 확인하시게 되면 이 큰 장대 음봉을 만약 이번 달과 다음 달 감싸 올리게 된다고 하면 전고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긴 장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최근 AI에서 불어온 이 온기가 로봇 시장까지 좀 데워주고 있다.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저는 5만 원대까지 넘어서 조금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새내 기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박스권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디에 있다라고 좀 봐야 할지, 그리고 좋은 새내 기주 선별 기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신규 주식들은 유동성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오그라들었던 유동성이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그동안 좀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밀어놨던 신규 상장주들이, 그러니까 상장일을 미뤘던 신규 상장주들이 다시 이제 대거 상장이 되면서 시장이 어떤 기대감도 좀 불러일으킨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신규 상장주들 투자할 때는 수급적인 부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유통 물량이 너무 많으면 상장 당일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고요. 상장 이후 한 달에서 6개월, 1년 된 락업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이 많으면 락업 해제일에 쏟아져 나온 물량 때문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나 평가가 좋은 종목인데 락업 물량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락업 해제 물량을 시장에서 일시에 소화시키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종목들을 좀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락업이 해제되는 그 오버행 꼬리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신규 상장주 조금 뭐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PB님은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예, 저도 동일한 내용을 좀 이제 보셔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역시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하는 것과 락업 이 물량이 해제되는 시기라고 보시겠죠. 신규 상장 종목은 첫날에 매매할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한동안 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조금씩 재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보호 예수 락업이라고 하는 것이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요즘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로 보호 예수 락업이 좀 짧았던 것들입니다.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것을 다 말아 올리면서 주가가 흔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이들이 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1개월짜리 보호 예수가 일단 풀려서 3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2개월 가량의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 전에 이미 들어갔던 투자 주체들에게 엑시트할 수 있는 이제 요인들, 그러니까 이게 해당 주식의 가격을 올릴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거든요. 네. 고로 이제 회사는 2개월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뉴스를 내고 콩콜도 하면서 주가 상승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상장한 주식
주식 상당수가 이런 이유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코어라인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을 이제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내용과 이제 경계할 점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급을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기존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고 나갈 수 있게끔 그 엑시스를 위해서 주가를 좀 부양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좀 종목으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에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 AS텍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두 종목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조금 그 우려의 시선을 주셨는데 다 스탑이 들어왔거든요. AS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0%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자외선 차단 원료 생산 기업인데 자, 장시영 차장께서는 AS텍 오늘이 첫날인데 바로 좀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뷰이실까요? 잘 모르죠. 사실은 지금은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네. 가격적으로 조금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원료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독일하고 네덜란드 회사에 이 회사가 이제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중이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죠 앞으로도. 근데 또 수요까지도 밀려들고 있다고 하니 캐파 증설해 가지고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텐데 첫날 공모가가 한 3배 이상 좀 튀면서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올해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이 채 안 되는데 5천억 가까운 이 시총은 좀 크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서 실적에 비해서 시총이 좀 과하게 돼서 일단은 스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뜨겁다고 오늘 20% 흘러내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 주셨고 강석훈 PB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일단 기술 자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면 건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만일 지금 들어간다면은 뭐 이런 종목들은 공모가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락업 물량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가격에 들어갔는지 등을 체크하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락업 물량 평단가가 7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네. 뭐 이 가격 내외로 매수하시면은 손해는 따로 보진 않겠죠. 다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까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제 두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규 상장 종목은 기준선을 사실상 잡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제 스탑이란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의 고수의 영역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스탑 사인 주셨는데 에코프로 머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어제 시총 8조 돌파를 했고요. 오늘도 6% 오르면서 지금 거래를 마쳤거든요. 지금 시총이 9조가 넘었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 예,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전고체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뭐 다만 국내에서 전고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은 에코앤드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탑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LS와 LNF가 합작해서 만든 곳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최근 수급 이슈로 오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관적 수급을 이해하자면은 어차피 에코프로 쪽은 매물대가 위로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문어발 상장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 섞인 목소리가 조금 계속 나오면서 네.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를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 나온 컨콜 자료를 보더라도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시영 차장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상장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코스피 40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수급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기업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던가 뭐 성장 추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재료들이 좀 대기하고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상방 재료는 캐파 증설의 속도하고 규모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7년이 돼서야 27만 톤 정도, 30만 톤이 안 되는데 경쟁업체들, 1, 2업체들은 다 50만 톤이 넘어가거든요. 2024년, 2025년이면.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이 회사의 생산 물량을 전량 다 내재화해서 가져간다고 하지만 나오는 실적이 사실은 캐파가 적으면 시총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증설 속도가 더딘 편이라서 그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네. 유통 물량이 적어서 주가가 지금 좀 오버슈팅하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버슈팅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하방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조금 감소한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 증설에 따라서 치킨 게임 이슈가 올해나 내년,
내년이나 내후년에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니켈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주가 변동성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들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주셨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물량이 적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아래 꼬리를 많이 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예측이 힘든 상승세, 뭐 지금 약간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피비님?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까 말씀주셨듯이 시총 자체가 8조 정도 되는데 연간 이익으로 봤을 때 뭐 20배 반영하면 4천억 원 정도는 좀 나와준다 생각하는데 지금 작년 연간 400억 벌었거든요. 그리고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바라봤을 때 사실 가격을 높게 잡기는 어렵고 지금은 사실 신규 진입은 조금 안 하시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만 않는 상태. 예, 맞습니다. 들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노려보지만 신규 진입은 조금 경계하자. 자, 오늘 이렇게 매도의 기술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비안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성으로 오늘 7%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현재 강한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9.9% 상승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한국주강 그리고 태경케미컬 역시 6%, 4%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 Y2솔루션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2% 가깝게 상승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RT캐스트 7% 강세 보이면서 1,32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2%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상승 반전의 시간에서 성공한 큐리언트 현재 6%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메가터치도 보실까요?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9%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5% 상승 주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6,02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작은 움직임에도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은 상당한데요. 크라운네트홀딩스 오늘 8% 상승을 줬는데 시간에서는 4% 가깝게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유유제약도 1% 약세를 보이면서 5,17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 또 올랐던 깨끗한 나라도 1.2% 하락하면서 2,82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정치 테마성으로 새롭게 등장한 바른손 ENA 그리고 바른손 각각 9% 그리고 8% 하락하면서 변동성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현재 9%, 8%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150% 급등하면서 코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한 AS텍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중현 파트너 큐로셀, 강석훈 PB, 비츠로셀, 장시영 차장 제우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큐로셀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카티 치료제 새로운 강자증.
즉 뭐 이제 뉴페이스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새롭고 신선한 종목 큐로셀 카티 치료제의 새로운 강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카티 치료제와 또 얼마나 또 영향력 있는 뭐 치료제인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다른 코너에서는 큐로셀을 한 거의 2, 3주 정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마침 또 그때 좀 시장도 안 좋았어서 좀 일부러 여기서는 조금 좀 튼튼한 좀 뚱뚱한 종목 위주로 했었는데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종목. 안전한 종목들 네.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한 번 정도는 여기서 좀 소개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와봤고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7월, 8월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한번 이제 그때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거의 2배, 3배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나온 카티 치료제 그 재료인데 좀 리마인드 겸해서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 치료제가 이제 그러니까 CAR 저 단어가 이제 키메릭 안티젠 리액터라고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에다가 저 T라는 저 T 세포를 이제 넣어서 주입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 세포는 이제 환자의 체내에서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 T 세포를 환자에서 채취한 세포를 T 세포라 하는데 그 T 세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핵을 분리를 해서 그 안에다가 CAR이라는 거를 다시 넣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환자의 몸에다가 배양을 하면 다시 주입을 하면 네. 그 세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암을 표적해서 다닌다는 거죠. 그 컨셉이 이제 카티 치료제라고 해서 그래서 저 카티 치료제가 이제 뭐 꿈의 항암제다. 좀 그렇게 좀 불리는 그런 항암제인데 처음에 이제 개념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개념 자체는 있었는데 기술이 그만큼 좀 받쳐주지 못해서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기술을 구현할 수가 있게 돼서 이제부터 조금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큐로셀은 그러면 카티 치료제 진짜 그 치료제 자체를 만드는 회사 그게 최근에 상장한 큐로셀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카티 치료제 하면 원래는 큐로셀 말고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앱클론밖에 없었는데 물론 이제 뭐 카티 치료제를 한다라는 이제 좀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되게 많지만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앱클론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큐로셀이 처음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밸류를 매겨가지고 이제 그 신규 상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좀 다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카티 치료제의 그 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같이 동행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면 여기서 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세포를 해치지 않고 표적 항암을 할 수 있는 카티 치료제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예전에 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굉장히 좀 올라갔던 그 네. 기억이 나요. 이 큐로셀의 전략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좀 수급에 탄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초창기를 좀 보는 듯한 그런 수급 흐름들. 그래서 지금은 좀 그 가격이 탄력적인 구간이긴 한데 네. 여기서부터 좀 탄력을 받으면 그래도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다시 한번 꺾이고 그때부터는 좀 밸류를 본다면 그때부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5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30% 정도의 업사이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저희도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비츠로셀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내년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우호적인 업황 기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업황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비츠로셀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질지 성장수리 한번 들어볼까요? 실적 회복 기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은 이제 과거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로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더불어 이제 보빈과 고온전지 쪽 매출이 감소하면서 또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죠. 다만 이는 4분기부터는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전지 산업 자체가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익률이 증가하는 산업입니다. 경쟁자가 거의 없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판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
따라서 다른 배터리 업체와는 달리 이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준다면은 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보빈과 고온전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기 대비 각각 17과 37% 가량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두 문제가 해소될 시 영업이익률은 20%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내년 우호적인 업황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빈 쪽 주요 고객사인 자일럼의 내년 매출 성장액은 15%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 성장세가 견조하면서 성장도 탄탄하게 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사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시추용 고온전지 시장에서도 비추로셀 점유율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앞단의 수요가 탄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방산 등 전방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업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은 안정적이면서도 또 실적의 상승 모멘텀도 같이 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추로셀의 지금 진입도 가능한 가격일지 좀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합니다. 9월 초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연기금이 매집한 물량이 대부분 나와줬고요. 두 번째로 이 전환사채 잔여 물량이었던 5만 30주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추로 ICT 물량으로 우호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가격도 함께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매수가 현재가고 손절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13,400원을 제시합니다.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목표가 28,000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제우스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핫한 섹터에 다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까지 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라이징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섹터들에서 제우스가 어떤 것들을 담당을 하는 거죠?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세정 장비를 국내 반도체 회사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습식 세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 비메모리 업체 할 거 없이 다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싱글 타입하고 배치 타입을 납품을 하는데 배치 타입은 일본 자회사를 통해서 해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싱글 타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ABP 공정, 그러니까 천안의 ABP 공정 쪽에 세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공정 쪽은 세메스가 거의 뭐 독점해서 세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세정 쪽 이익률이 5에서 한 10% 정도 됐는데 지금 후공정 세정이 없어가지고 못 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좀 높은데 15에서 20% 정도까지 마진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의 세정 장비 제우스, 그러니까 일본 배치형 말고 싱글 타입 세정 장비 캐파는 좀 풀캐파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 건조형, 그러니까 OLED하고 LCD 생산 공정에서 열 처리하는 좀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이송 장비인데 일본의 그 산교 로봇을 좀 가져와서 세팅부터 AS까지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실제로 이 회사가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산교 로봇 제품을 가져와서 대신 이 용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대신 설비를 깔아주고 설비까지 좀 설치를 해준 다음에 AS까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출이 좀 있고요. 추후에 추가적으로 좀 매출이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업 권역들이 당장에 지금 풀캡하고 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조금은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2분기, 3분기 기점으로 좀 폭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충분히 좀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진입해서 어디까지 좀 노려볼까요? 매수는 그러니까 41,000원 미만에서 나이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 58,500원을 넘어서 6만 원 수준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죄송합니다. SPG 같은 종목들과 비슷한 어떤 추세로 일봉상으로는 사실 200일선을 깨고 장기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지지만 네. 다시 사실은 추세를 돌려 올리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흐름에서 거래가 한번 급등할 때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이 주가 자체가 좀 바뀌어버리거든요. 차트 자체가 모양새가 바뀌니까 지금 조금 먼저 선진입을 하시면서 시장의 좀 눈치를 좀 살피면서 추가 매수를 전략적으로 해가시면 6만 원
때까지는 충분히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내년이니까 그때까지 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찍고 지금 차트가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6만 원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 한중현 파트너의 큐로셀, 강석훈 PB의 비츠로셀, 장시영 차장의 제우스까지 만나봤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대상홀딩스입니다. 정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차별화 흐름이 시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대상홀딩스, 어제 상한가 오늘 25% 급등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빨간불 이어갑니다. 2% 상승 주고 있고요. 4위는 IB 김영입니다. 연이은 외국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3거래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에선 분위기 반전되며 1%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볼까요? 시공테크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오늘 밤 자정쯤 결정되는데요. 박물관, 과학관, 그리고 전시관 등 전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테크. 관련수의 기대감으로 시간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서부 T&D가 차지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용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용산과 관련한 종목들 새롭게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오늘 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1% 정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메가터치가 차지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 소식을 알리며 오늘 9%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4%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특징주 2위 서부 T&D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용산의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그리고 부지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정규장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1% 상승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의 용산 출마설을 사실 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메이저 언론사가 아무도 다루지도 않았고 조세일보라는 그 언론사에서만 다루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러면 용산에 소재지가 있는 회사들이 어디야? 그게 이제 장 막판에 바쁘게 좀 찾는 그런 흐름들이었고 그게 이제 좀 시간으로까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테마주가 이제 제 기억에 3주 전이었죠? 3주 전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쯤부터 그때 이제 인맥 관련주가 좀 급등을 했었다가 2주 전 월요일부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정책 관련 종목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제 마약 정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되게 좀 많이 핫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어제만 해도 이제 대상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제 용산 관련주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테마주들이 좀 한 테마가 좀 연속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할 게 없거나 아니면 시장에 큰 재료들이 없거나 그럴 때 보통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들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산물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서부 T&D까지 왔다는 거는 한동훈 장관 테마주들의 시세가 좀 거의 다 올 때까지는 다 온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저라면 매매에 참고를 한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 대신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뭐 서부 T&D까지 온 거는 여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변동성 또한 함께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점 그리고 대응 전략 있을까요? 일단은 정석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 특히 내지는 이제 뭐 좀 수급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들 정말 웬만하면 보질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좀 소외받는 게 싫으니까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총선 테마 말고 대선 테마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대선 테마도 좀 아닌 것 같고 난 총선 테마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정말 여기까지는 이제 추천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보겠다 하면 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새로 이제 좀 바람을 불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주자들의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종목들이었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찾아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나는 이 종목이 좀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있었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그 반응이 안 오고 다른 새로운 종목이 편입이 돼서 그 대장으로 뜰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심한 게 또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투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시세를 따라가는 건 또 누가 뉴스 빨리 보나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유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투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투기의 영역을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소외되기 싫다. 나는 그래도 트레이딩에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면 총선보다는 대선 테마가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가온칩스도 살펴볼까요? 최근 칩셋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와 함께 자율주행 모멘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온칩스의 경우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가온칩스 포함해서 어제부터였죠. 이제 갑자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이제 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특히 뭐 IP 관련 내지는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해서 뭐 이제 에이징랜드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뭐 다 그냥 다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개연성을 숫자로는 찾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고 있냐면 AI 반도체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빅테크 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설계도를 자기들이 직접 그릴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좀 짜잘한 부분들을 외주를 줄 건데 그 외주 물량이 커질 테니까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내지는 IP 관련 종목들이 나라 좀 주가가 움직일 거다 그런 기대로 가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 상승폭이 생각보다 그 기대감보다는 되게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라이징스탁에서 나온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나마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중에서는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그 외의 종목들은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온디바이스 AI 테마 이쪽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숫자에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구나. 지금 시장에 단기적인 자금이 몰리고 있는 쪽이 이쪽이구나. 이제 수급에서만 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지수인 사계와 선전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각각 0.2%, 0.4%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현재 0.8%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 나온 소식이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데요. 아울러서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 규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조치로 닫혀있던 외교의 문을 조금은 연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장세에 대한 추가 힌트를 대기하는 가운데 11월 강한 상승세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25% 약보합권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지표 매매와 11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이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